6주째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전세가가 예.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보세요? 이게 지금 전세가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서울이? 전세가율이 지금 서울로 기준으로 하면 한 55% 좀 밑 정도예요. 그래서 강북구만 따로 보면 이미 60%에 달했고 와. 강남 쪽으로 보면 한 52%인가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는 그 60%를 넘어야지 상승 모멘텀이 생긴다라는 식의 이제 의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60%라는 기준 자체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2014년도부터 저 수도권장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전세가율이 60%였어요. 2014년 당시에. 그래서 그때 60%일 때 상승하기 시작했으니 이번에도 60% 넘어야지만 상승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식의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통계를 쓰려면 그 표본이 사실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60%를 넘겨서 상승했던 그 표본은 그때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IMF 이후에 한 1999년, 2000년도부터 올랐을 때 그때도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그때 전세가율은 한 48% 이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를 꼭 넘겨야지만 상승한다라는 거를 이제 절대적인 수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5% 좀 안 되는 수준이면 2000년도보다는 높고 60%보다는 좀 낮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전세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천히 오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이게 저는 전세가율이 매가가 더 급하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기 쉽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그럼 전세가율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그때 좀 더 힘을 받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60%를 저희가 그때 기준으로 뒀던 이유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60%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좀 더 메리트를 느낀다. 그 수치가 60% 정도라고 생각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 아파트에 6억 전세 살 거면 그냥 10억 주고 매수하는 게 낫지라고 사람들이 보통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60%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일단 실수요자분들이 야 60%면 그냥 난 6억이면 그냥 10억 주고 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게 평균이 6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싼 아파트들은 전세가율이 낮아요. 지금도 강북은 제가 이미 60%인데 강남은 52%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조금 빠지는 지역일수록 전세가율이 높단 말이에요. 평균이 60%라는 소리는 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들은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곳들도 꽤 생긴다는 소리예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규제 완화까지 돼 있다. 만약 그때. 그러면 적은 돈으로 갭 투자, 흔히 저희가 이제 14년도, 15년도 얘기했던 갭 투자기에 되게 좋은 그런 시장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합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일반 매수자들도 야, 이제 진짜 뭐 부동산 다시는 안 오를 줄 알았는데 다시 오르네 하면서 이제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21년, 22년이 반복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집값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변수가 많지만 상승으로 방향은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큰 폭으로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만약에 뭐 내 집 마련이 아니라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지방 쪽을 오히려 볼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 지방을? 네. 수도권은 아직도 투자금 꽤 많이 들고요. 많이 들죠. 네,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에서는 미분양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진짜 제가 정부라면 저는 지방부터 풀어줄 것 같거든요. 규제를. 왜냐면 지방에는 아직도 미분양이 많지만 수도권은 없으니까 굳이 풀어줄 이유가 별로 없을 거라 보거든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그 규제 풀어주는 반사 이익도 지방이 더 많이 볼 가능성이 높고 지방도 지금 공급이 부족한 곳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을 볼 것 같습니다. 가성비로 봤을 때는. 박한수 선생님, 다른 전문가분들은 열의 8명이 수도권을 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분들이랑 의견이 똑같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내 집 마련한다고 하면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수도권에 사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근데 만약에 투자자라고 한다면 저는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로 봤을 때 지방이 더 낫다고 보는 쪽입니다. 뭐 지방 소멸이네 뭐네 지금 인구 때문에 시끄럽거든요. 뭐 출산율이 0.5 뭐 몇 가지 내려갔다 해서 막 심각하다 막 이러고 하니까.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출산 소멸한 애들 이제 한두 살이에요. 저희 그거 얘기 들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인구 줄어든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한두 살인 애들은 어차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없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주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분들은 그거랑은 아직 상관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게 벌써 시장에 영향을 준다? 저희가 뭐 20년을 보고 그 지방시장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장 투자하는 건 고작해야 2년, 4년이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쵸. 그럼 그 정도 보고 투자한다고 하면 저는 과연 거기에 인구 소멸이 영향을 미칠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방 쪽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방 쪽도 전세가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서 저라면은 그쪽을 볼 것 같습니다.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네. 충청, 강원, 뭐 부경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예. 제일 사람들이 사실 지금 관심이 있는 지방은 부울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부울경 분위기 좀 전해 주십시오. 저번 주에 주간 브리핑 때 이제는 제가 작년 4월쯤인가 울산 이제 시세를 따는 거를 주간 브리핑 통해서 했었거든요. 예. 그거 놨던 거를 이제 비교하면서 저번 주에 땄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1급지는 전세가도 크게 안 오르고 매가도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그 한 3급지 정도 되는 그 아파트 1, 2, 3. 3이 꼴찌는 아닙니다. 우선 5급지 정도까지 보통 나누기 때문에 네네. 3급지만 중간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3급지 정도 되는 지역을 봤을 때 거기는 매가는 그대로인데 전세가가 4, 5천씩 올랐어요. 5, 6억 채 안 되는 아파트들이 전세가가 4, 5천씩 1년 동안 올랐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축적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들은 이제 전환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 어쨌든 프랭님도 아시다시피 다들 부울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취득세가 지방만 풀린다고 해봐요. 그럼 어디부터 달려갈지 했을 때 사실 분명하고 그럼 그 중에서 뭐부터 달려갈지 했을 때 투자금이 적게 드는 그래도 3급지 중에서도 1군 아파트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갈 거잖아요. 네. 그런 데들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꼭 투자들이 몰려오지 않더라도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수도권이 움직이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그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1급지가 먼저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심리적인 게 아니라 시장의 여건 때문에 저는 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거는 심리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제가 더 떨어지지 않는 거는 여건이 어느 정도 전세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더 조정받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급지는 또 심리 때문에 움직인 거기 때문에 조정받는 다음에 1급지에서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심리가 아니라 진짜 공급 부족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사실 울산 같은 케이스로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나타내는 사례거든요. 이게 울산같이 움직인다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 울산이 지금 심리가 별로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투자들이 보고는 있지만 투자들이 뭐 지금 취등록세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눈치 게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매매가는 제가 다 안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매매가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매수는 안 하는 상태에서 심리가 죽었으니까 근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전세가는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 아까 수도권이 전세가율이 60%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물어보셨을 때 제가 보통 수도권은 60% 정도 되면 사람들이 그냥 집을 사고 말지라고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은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80% 가까이 돼야지 사람들이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치가 되면 울산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 전환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전세를 구하러 갔는데 전세가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하는 거야. 왜? 매매만 남아있어. 매매만 남아있고, 매매가랑 전세가랑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없네? 그러니까 매매로 강제 전환되는 거거든요. 얘네가 그럼 1급지 가면 되지라고 했는데 1급지 갈 돈은 없는 거야, 그만큼은. 근데 여기서 이제는 해야 되는데 전세가랑 매매가가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전환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 14년도에 상승했던 게 심리가 좋아졌다기보다는 공급이 부족해서 강제 매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심리가 살아났고 그 심리가 살아나고 나니까 급등이 일어났던 그런 형식으로 지난 장도 움직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순서가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부족부터. 14년도부터 갭 투자가 가능했던 게 전세가 엄청 부족했었고 제가 전세가율 60%면 이제는 영향을 준다라고 그랬는데 수도권이 17년, 18년도까지만 해도 전세가율이 70%가 넘어갔어요. 평균치가. 그러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90% 넘는 데들도 엄청 많았다는 소리죠. 그 정도로 되니까 심리가 그렇게 바닥이었는데도 야 이제 뭐 2천만 원, 5천만 원 차이면 지금 전세도 없고 그러면 그냥 매수해야지라고 하면서 실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실수요가 움직이니까 사실 가격이 팍팍 뛰지 못했던 거예요. 14년도, 15년도에. 그러다가 그렇게 계속 분위기가 형성이 돼가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슬슬 투자금 적으니까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는 같이 합쳐지면서 이제 완벽한 상승이 이제 눈앞 28년도 후반에 관측이 되니까 이제 실수요자들도 움직이고 투자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21년도, 22년도에 그런 분위기가 나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이제 수도권이 1급지가 먼저 올라가는 건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공급 부족은 공급 부족대로 제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심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지면 서울은 1급지대로 가고, 밑에서부터 이제 밀어 올려는 밑에대로 밀어 올려가겠죠. 그러면 한 중간이 조금 조용하다가 위에도 이제는 끌어올리고 밑에서도 밀고 올라오니까 중간도 뭐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상승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뭐 심리가 좀 더 좋아진다면 아예 1급지 뭐 2군이나 아니면 2급지 1군이나 이런 애들이 끌어올리면서 상승이 되든지, 뭐 상승의 패턴은 여러 패턴이 나올 수 있지만 어찌됐든 지방은 지금 공급 부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약간 전형적인 패턴이 보이고 있고, 수도권은 아직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여건이 괜찮아지면서 좀 상급지부터 심리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